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지난주에는 새 운세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다시 매주 월요일마다 논어를 인문학 차원에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백편 6장 되겠는데요. 태백편 6장 되는데, 먼저 읽어드린다면, 정자왈 가히 탁 육척지고 가히 기 백리지명이면 임 대절이 불가탈야라 군자이냐와 군자이냐라. 지난번에도 또 정자가 계속 나오는데, 논어는 주로 공자의 말씀, 공자의 어록을 수록한 내용인데 왜 갑자기 정자가 나오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자의 제자, 정자는 이제 공자의 이제 일대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정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아마 편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있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아마 정자는 나름대로 이 자문자답하는 행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자왈 가히 탁은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척지고라. 이 고는 외로울 고자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노나라의 어린 왕이 아마 육척이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왕이 이제 어린 애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척이나 되는 조그마한 어린 애를 가히 의탁한다, 부탁하기도 하고, 또 가히라면 거의란 말을 하거든요. 거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탁할 수 있고, 가히 또 기는 맡길 기, 기탁한다, 맡길기, 부탁을.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요건 어감 비슷하겠죠. 그쵸? 맡길기. 백리지명, 백리의 명을, 백리의 명이라고 보니까 제후나를 중에 100명의 예를 들어서 목숨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임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임하냐면 대절, 큰 절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개를 버릴 건가 말 건가. 내가 버리면 절개를 지키면 내 목숨이 버리면 내 목이 날아갈 거고, 절개를 버리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절개의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가히 이건 탈은 침탈하다거든요. 빼앗는다. 가히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어린 왕을 부탁하고, 또 100명이나 되는 제후, 자기 나라 뜻이겠죠. 자기 나라를 맡길 수 있고, 또 큰 일에 임해서 거의 절개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라면 군자이냐와 그 사람을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업무사입니다. 군자 있냐? 그런 사람이 군자다 있냐는 어기조사, 이건 업무조사, 그냥 단정으로 오면 어기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군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군자하지 않느냐? 자문자답을 했네요. 즉 군자는 이 말은 뜻인가요? 사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육척이나 되는 조그마한 애를, 어린 왕을 그래도 잘 보살피고, 부탁한다면 잘 보살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기 나라 100명에 대한 100명이란 상상적인 숫자겠죠. 자기 백성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큰 일의 입장에서 그래 절개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과연 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과연 이 군자가 어떤 사람이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와 같이 왕을 보필하고, 또 나를 쉽게 말해서 멘토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절개를 거의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군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요즘 같은 거 보면 과거에 뭐 장세동 씨 같은 뭐 전두환 밑에 그 부하직원 장세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마 지칭을 꼽아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현대에 과연 이렇게 내가 위정자라면 과연 대신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 들겠죠. 요즘도 참 시국이 많이 시끄러운데 참 할 말은 참 많습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장관이 됐을 때 나를 믿고 과연 따라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일까? 그런 따르는 사람이 지금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임대절이다. 큰 일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절개를 빼앗을 내가 절개를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군자다운 군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한 둘만 있으면 뭐 다른 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친구가 한 둘만 있으면 세상에 뭐 두려워할 거 없고 부러워할 건 없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다. 저 사람은 그렇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친구가 B가 있다면 이 B가 A에 대해서는 한치도 의심 없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 비슷한 그런 얘기를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뭐 도둑질을 하더라도 누구나 다 비난하는데 B라는 사람은 A를 두둔했죠. 그 사람이 집에 가보면 노모를 모셔야 되고 배고파 죽는 그런 상황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훔치더라도 노모를 봉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인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또 장사를 많이 했을 때 이제 고대어로 잘 분배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대7 자기는 70% 갖고 가더라도 30%만 나한테 주는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식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20을 더 가져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친구를 끝까지 믿은 그런 사람. 이제 간포지교라는 그런 이제 뭐 A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이 관계가 군신 관계도 이런 사람이 있을 이제 군자로 지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런 사람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사람도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저 사람한테 일단 믿음을 줬으면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믿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현대적으로 많이 응용하라면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꾸 인연법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인연 A가 있으면 반드시 B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B라는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뭔가 모를 그 전에 A라는 원인이 있구나 생각하고 받아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훔친다는 거에 되는데 길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뭐 여자친구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 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말씀드린 거 뭐냐면 분별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분별심 제가 말하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 순간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면 좋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왜?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와처럼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군자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내 스스로 군자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 그러면 내 스스로 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봐라. 그러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멸을 분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해가 동쪽에서 뜰 거를 동쪽이 안 뜨고 서쪽에 절대로 뜨지 않는다. 한번 아무것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한강물이 흘러가는데 배가 흘러가도 한강물은 아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 강물은 쉽게 비가 오면 쉽게 넘치지만 바닷물은 넘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도 다 돌아도 바닷물은 넘치지 않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상대방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을 내면 그와 같이 분별심을 안 갖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군자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택배편 6장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